끝나가고 지금 이제 1시 반인데 3시간 이제 충분히 해서 클럽의 이제 제작 과정이라는 걸 다 설명을 하실 거고 나에 맞는 클럽을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은 클럽에 관해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우리 박철환 교육위원님도 PGA 한국 KPGA 투어 프로 출신이에요. 또 회장님의 자제분이시고 큰 자제분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KTV 아버님도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온 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서 이렇게 또 강의도 의뢰해서 그냥 바쁜 와중에도 6가지 오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3시간, 2시간 반 동안 피팅에 관한 거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해서 클럽에 따라서 피팅 방법도 티칭 방법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질문하시고 해서 이제 교육을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철환 교육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교육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것은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피팅 교육 중에 레벨 1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했고 이 내용 중에는 저희 타이틀리스트 피팅 방법론이라는 게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클럽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전 시간에 이제 뭐 스윙적인 부분들도 교육받은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연속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윙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떤 클럽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샤프트에 대한 강도 또는 헤드 타입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그런 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팅이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 뭐 샤프트를 다시 조립을 해서 넣거나 그립을 바꾸거나 스윙 웨이트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피팅이라고 하는 큰 이제 제목 아래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분석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피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제가 이 안에는 좀 선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응 좋으시거나 하시면 제가 선물들 이렇게 드릴 거예요. 네? 네. 자, 저는 아쿠시네트 코리아 타이틀리스트 골프클럽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박철환 선임피터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저는 강남 도산점에, 도산 사거리 있죠? 거기에 있는 피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피팅센터 5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는 서울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TPI라고 하는 기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타이틀리스트 퍼포먼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스윙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골퍼가 어떤 스윙을 통해서 어떤 공이 날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 레벨 3, 주니어 레벨 3 제일 좋은 등급을 취득을 했고요. 제 자랑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10가지 정도 그렇게 큰 카테고리 보여드리고요.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피팅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조립하고 하는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피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한 스윙을 읽어낼 수 있는 측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공이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우리가 분석 장비라고 하는 트랙맨이라는 장비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트랙맨이라고 하는 장비는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장비입니다. 요거 하나에. 그래서 모든 골프 브랜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산출해내는 기초적인 장비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골퍼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라고 표현도 하고요. 런치 모니터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서 그 골퍼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한을 줄 것도 제한을 주고, 또 삽입을 시켜줘야 될 건 좋은 삽입을 또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또 피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클럽들 다 사용하시고 있고,
그 클럽을 또 구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피팅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냥 샵에서 구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팅이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지 않는 클럽을 사용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주변 상급자, 지인 또는 프로. 그냥 눈으로만 관찰을 했고요. 그냥 당신은 체격이 좋고 근력이 좋은 것 같으니 무조건 강한 샤프트를 써라.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추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친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보다도 잘 치고 하는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클럽을 잘 아는 골프샵 직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측정 장비가 아무것도 없는, 어떤 기준이 없는. 샤프트를 엄청나게 자주 바꾸는 골퍼들도 있어요. 샤프트를 바꾸면 거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스윙 에이트, 또 라이각을 자꾸 조절을 하고, 샤프트에 대한 토크라든지 킥 포인트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어떤 피팅샵에 아마 주인이 되실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다음에 그 외에 입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클럽을 추천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피팅적인 오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저희 타이틀리스트가 볼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 한번 보시면, 자, 볼은 비행을 하면서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고요. 백스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의 어떤 골퍼들은 클럽 스피드가 빠른 골퍼가 있고 느린 골퍼가 있고 그에 따라서 스핀 양들이 다 조절이 되게 돼요. 기본적으로 스핀 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돌발 질문. 선물 있습니다. 네, 스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을 세우는 역할. 네. 또 한 가지? 뭐 또 몇 가지 있을까요? 네? 어떤 스피드? 백스핀을? 백스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이 좀 뜨겠죠. 네, 공이 상승하는 힘. 네, 맞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여준다. 공기 저항은 분명히 받을 겁니다. 공이 앞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앞으로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받게 되겠죠. 이 백스핀은 저 딤플이 계속 회전하는 부분에 의해서 공이 상승하는 힘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잔디로 떨어졌을 때 제어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에선. 근데 드라이버는 스핀 양이 많으면 좋진 않죠. 왜? 공이 상승했다가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 스핀 양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또 피팅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들은요, 스핀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특히 드라이버에서. 반대로 아이언은 굉장히 스핀 양이 적습니다. 공이 정확하게 컨택이 안 되거든요. 쓰러치기도 하고 뒷땅도 치고. 그래서 공이 보통 그린에서 많이 굴러가는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는 부분이 또 피팅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고요. 상승을 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드라이버 이야기예요. 자, 드라이버는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첫 번째는 볼 스피드입니다. 볼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내가 휘두르는 속도로 공을 때렸어요. 공이 때려서 나가는 속도, 이 볼 스피드가 빨라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투어 선수들 있죠. 남자 선수들이 보통 한 165마일이라고 하는 속도로 공이 날아가요. 평균적으로. 미터 퍼 세크로 해볼까요? 그러면 보통 거기에 제가 계산이 잘 안 되죠? 아이고. 264km 정도 나와요. 킬로미터로. 그래서 이렇게 볼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보통 아마추어는 어떻냐면 135마일, 140마일 또는 150마일 이렇게까지도 나오게 되죠. 그거는 클럽 스피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을 우리가 스매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휘두르는 만큼에서 볼에다 얼마만큼 전달을 하느냐에 따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내가 힘을 가한 거를 얼마만큼 전달을 잘 하느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스매시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드라이버는요, 반발 개수가 정해져 있는 드라이버는 보통 약 1.5배. 그럼 계산하기 쉽게 내가 100마일의 속도로 클럽을 휘둘렀어요. 그러면 약 150마일의 볼 스피드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좋은 임팩트의 효율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아마추어들은 1.42배 정도, 1.44배 정도, 뭐 골퍼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그래서 휘두르는 만큼에서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골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길이적인 조절, 또 여러 가지 조절을 통해서 스매시 팩트를 올리는 방법이 또 한 가지 피팅 방법입니다. 비거리를 최대로 내주기 위한. 자, 이게 이제 스매시 팩트에 대한 차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여기가 클럽 스피드고요. 여기가 볼 스피드예요. 여기 보시면 보통 요 정도 그룹은 어느 정도 그룹이냐면 여성 골퍼들 기준입니다. 65, 70, 75마일 정도. 그 다음에 아마추어 평균 정도가 보통 85, 90, 95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마일 대, 또 135마일 대,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스피드군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자, 1.5라고 하는 스매시 팩트가 드라이버는 약 1.5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반발 개수가 정해져 있는 드라이버 있죠? 비공인 드라이버 말고, 공인 드라이버. 0.83이라는 반발 개수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들은 약 1.5배 나오는 게 제일 맥스로 나오는 효율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보통 보다 1.5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비공인 드라이버를 사용할 경우, 또는 좋은 스윙을 하는 골퍼가 있어요. 인투아웃으로 에너지 전달을 굉장히 잘하는 골퍼들에서 한 1.51, 1.52 이 정도까지도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맥스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